to the Power Age. 안녕하세요. 신박한 MZ세대 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M세대 대표 서승임. 저는 Z세대 대표 안우산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8일 23일 바로 타이완 입법의원 파면안의 2차 투표일이에요. 파면 대상은 국민당 소속 입법의원 7명이에요. 1차 파면에서는 단 한 명도 파면되지 않아서 2차 파면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되게 많아요. 특히 1차 결과를 보면 모든 파면안은 찬성표보다 반대표가 더 많이 나왔어요. 원래 입법원 우위를 잃을 수 있던 국민당에게는 희소식이지만 여소야대 국면을 바꾸려는 민진당에게는 큰 타격이죠. 그렇죠. 사실 지난 1차 파면 결과는 개인적으로 꽤나 충격적이었어요. 저도요. 네, 두 가지 측면에서인데 하나는 파면에 동의하는, 즉 국민당 현 의원에 반대하는 세력보다 이를 지키려고 하는 국민당 지지 세력이 훨씬 결집을 잘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라이칭더 정부에 대한 타이완 사회의 전반적인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사실이거든요. 네. 어쩌면 타이완 국민들은 지금처럼 여소야대 국면을 계속 유지해서 입법원이 현 정권에 대한 견제의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더 큰 것 같아요. 맞아요. 타이완 주요 언론들의 예측은 물론 국민당과 민진당 내부에서 한 여론조사도 사실 이런 결과는 전혀 예상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 대부분 사람들이 진짜 많이 의외했어요. 제 주변에 반대표를 찍은 사람들을 보면 국민당 편이라서 반대한 게 아니라 그냥 이 과정이 너무 시간 낭비, 자원 낭비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것도 일리가 있네요. 네, 지금은 미국과의 상호 관세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경제를 잘 살려야 할 때인데 왜 굳이 파면 운동을 했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확실히 현재 타이완이 대외적으로 해결해야 할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 건 사실이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이 파면 캠페인은 원래 시민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한 거였는데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점점 정당 간 싸움으로 변했어요. 네, 파면을 찬성하면 민진당 편, 반대하면 국민당 편. 그래서 이미 9년 넘게 집권해온 민진당에 대한 불만을 반대표로 표출한 사람도 꽤 있어요. 꼭 국민당을 지지해서만이 아니라. 네, 맞아요. 외신들의 기사를 보면 이런 결과를 타이완 국민이 친중 입장을 택했다 이렇게 해석한 내용이 많은데 제 주변 분위기를 살펴보면 투표 결과를 좌우하는 포인트는 중국에 대한 입장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오히려 민생 문제, 경쟁 문제 같은 사회 내부의 이슈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한국 언론에서도 이번 1차 파면 결과를 다루면서 친중을 되게 강조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저도 우산 씨 의견에 동의하는 게 외교적인 측면보다도 민진당 출신 총통이 세 번째 연임하는 동안 쌓인 불만들이 터져나왔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다들 좀 새로운 정당을 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1차 투표 전에 현금 발급 정책을 두고 여야 간 기싸움이 아주 팽팽했잖아요. 그렇죠. 이 정책이 파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시선도 많아요. 네, 국민 입장에서는 끝이 없는 정치 캠페인보다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게 더 유용한 거죠.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맞아요. 지금 정부는 10,000원 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 2차 투표에 영향을 미칠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번에 치러지는 2차 투표에서도 파면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을까요? 파면에 동의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1차에서나 승산을 기대했지 2차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맞아요. 게다가 1차 파면 투표 결과가 2차 투표에도 왠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즉 현 의원을 지키지 않은 쪽으로요.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1차와 2차 파면 투표가 치러지는 선거구는 모두 국민당 세력이 뿌리 깊은 곳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파면안이 통과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국민당 지지자가 대다수이니까요. 그래서 투표가 성사되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국민의 의지도 잘 보여줬어요. 네.
그리고 1차 파면안에서 24명 입법의원 중 7명은 25%의 파면 찬성표를 받았는데 결코 적지 않은 숫자죠. 이번 파면을 계기로 입법의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여야도 협력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사실 우리는 쉽게 국민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국민에는 이쪽을 지지하는 세력과 또 저쪽을 지지하는 세력이 함께 어우러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특정 정당이 언급하는 국민은 자신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국민에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투표 결과로 여권인 민진당은 의원들의 파면을 원하지 않는 국민들의 의견을, 반대로 제1야당인 국민당은 이번 파면 투표에 돌풍을 일으킨 국민들의 의견을 더욱 경청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선거가 끝날 때마다 흥분이나 우울 상태에 빠지는 유권자들이 많은데 특히 이번은 정치인이 아닌 일반인들이 추진한 캠페인이라서 더욱 그래요. 그러니까 파면을 원했던 사람들이 그거에 실패하자 맞아요.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군요. 많아요. 특히 회사를 그만두고 반년 동안 파면운동에 투입하는 사람이 있을 만큼 이들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 주변 친구들이 잘 케어해야 돼요. 제 주변에도 이런 친구가 있는데 투표 결과가 나오자마자 제가 문자를 보내서 안부를 먼저 물어봤어요. 너무 우울할까 봐 전화도 했는데 다행히 괜찮다고 했어요. 아유, 다행이네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이해도 갑니다. 저도 만약에 한국에서 유사한 상황이 생겼다면 되게 심리적으로 다운되고 뭔가 삶의 활력을 잠시 잃을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SNS가 발달한 지금 정치 입장 때문에 인터넷에서 모르는 네티즌들과 싸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굉장히 치열하지 않아요? 맞아요. 엄청 치열해요. 이럴 때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른 일을 하는 게 심리 상태에 더 좋아요. 선거 결과에 너무 빠져들면 기분도 상하고 몸 컨디션도 나빠질 거예요. 그럼요. 심지어 자기 입장과 다른 가족, 친구랑 싸울 수도 있잖아요. 진짜 이 때문에 원수가 되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타이완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족들이 뭐 명절에 모이거나 가족들이 다 같이 모였을 때는 절대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다. 맞아요. 타이완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나요? 있어요. 다 똑같아요. 그렇군요. 정치 이슈만 하면 진짜 싸워요. 그럼요. 가족이고 뭐 친척이고 뭐 없죠. 진짜 친분이랑 상관없이 그냥 싸워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피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아예 얘기를 꺼내지 않는 게 좋죠. 네. 그 지난해 대선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춘절 때 그 한 친척이 저를 보자마자 누구한테 표를 찍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를 시작으로 갑자기 대화가 다 정치 방향으로 갔어요. 이럴 수가. 그래서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졌는데 왜냐하면 가족 중도 약간 국민당을 지지하는 편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편 이렇게 나뉘어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좀 싸운다고 할 수 없는데 좀 치열하게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피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럼에도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또 민주사회 국민의 덕목이잖아요. 네. 정치라는 건 늘 내 편이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유동적인 것이니까 이번에 투표에 참여한 시민들도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유권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를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의외로 덜 힘들지도 몰라요. 맞아요. 그리고 2차 선거는 일주일만 남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해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M세대 대표 서승임, Z세대 대표 안은선이었습니다. 다자 바이바이.